안녕하세요. 재테크일른 주선생입니다. 언제부턴가 존리라는 가치 투자자라 불리는 주식 전문가께서 이런저런 좋은 이야기를 하면서 주식 투자만이 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분의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이셨을 테고, 나도 주식 투자를 한번 해볼까 라며 주식 앱을 다운받는 분도 적지 않으셨을 겁니다. 제 영상을 보는 시청자께서는 주식 투자에 대한 제 생각을 잘 아실 겁니다. 저는 존리 대표의 재테크에 대한 마인드만큼은 배울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전문가들은 무조건 내 재테크 방법만 옳다 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경향이 크다는 겁니다. 왜 그런지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기 앞서,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이 도입된 지가 도대체 언제인데 왜 이제서야 모든 방송과 언론에서 하나같이 주식 투자하라고 다루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세상이 돌아가는 쳇바퀴 속에는 늘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득을 보는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분명하게 존재를 하기 때문에 시장에는 주식 투자를 선동하는 사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주식 투자에 대해 선호를 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랫동안 주식 투자를 경험해봤고, 하락장에서 심리가 뒤틀리면서 손해를 보며 매도하는 저와 같은 평범한 사람이 대규모 펀드를 운용하는 세력들과 맞서 싸우며 승리를 쟁취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식은 절대 하면 안 되는 것이다 라고 주구장창 말씀드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부동산 투자는 무조건적으로 안전하다고는 볼 수는 없으나, 부동산 시장에서는 대규모 자금을 가진 펀드가 진입하기 어려운 구조인 것은 사실입니다. 얼마 전 강남에 있는 삼성 월드타워를 매수한 사모펀드 기억나시죠? 기업이 주택을 매수하면 윤리에 위배된다는 것이 대한민국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물론 오피스 같은 상업용 시설에는 펀드 같은 대규모 자금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도 하지만, 아파트 투자 같은 주거적 재화의 영역에서는 그런 자금들이 입성하기에는 불가능한 것이 현실입니다. 주식 전문가 치고 부동산에 대해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을 제가 잘 보지 못했습니다. 왜 이들은 부동산 투자에 대해 거부감을 표출할까를 곰곰이 생각해보니 두 가지의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이들은 부동산 투자가 근본적으로 서민들이나 하는 투자라 생각하기에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둘째는, 이들은 부동산 투자를 기회비용을 날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투자를 해본 적도 없다는 겁니다. 주식은 클릭질 한 번에 살 수 있는데 부동산 투자는 소유권 등기까지 손이 좀 간다는 이유겠죠.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존리 대표가 김작가TV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 부동산에 대한 본인 생각을 이야기하게 되었는데, 그가 말하는 걸 유심히 들어보니 결국 그가 부동산 투자에 대해 이상하게 말하는 이유가 부동산 투자를 해본 적도 없기 때문이란 겁니다. 제가 주식 투자에 대해 안 좋게 이야기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주식 투자를 해보았기 때문에 허접하게나마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건데, 존리 대표는 부동산 투자를 해본 적도 없으면서 부동산 투자가 기회비용의 상실이니 이렇게 안 좋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군대도 안 갔다 온 국회의원이 국회 국방위를 하면서 군대 제도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할 수도 있죠. 그가 김작가TV에 나왔던 영상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살던 집은 아직 있고요, 세를 주고 있고 한국에 와서는 월세로 살고 있고, 내가 그 돈을 주고 집을 사고 싶은 마음이 없죠. 너무 비싸죠. 월세가 더 좋은데 왜 집을 사려고 할까? 그 30억을 갖고 다른 걸 하면 돈을 훨씬 더 많이 벌 수 있는데, 집에 내 재산이 잠겨 있으면 그게 훨씬 더 위험한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30억짜리 집을 하나 갖고 있어요. 재산이 그게 하나예요. 그럼 집값이 20억이 되면 어떻게 하죠? 자, 이상 존리 대표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분은 부동산 하락론자입니다. 30억짜리 집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재산이 그게 하나인데 집값이 20억이 된다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실거주인데 집값 떨어지는 거에 왜 신경을 쓰나요? 다시 올라갈 텐데. 20억이 되는 순간 그거 사려고 덤비는 대한민국의 알부자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혹시 대치동에 안 가보셨습니까? 반포나? 존리 대표께서는 또 월세가 더 낫다고 하시는데, 30억짜리 집 매매가 대비 상대적으로 너무나 저렴한 월세에 살고 계시니 그런 말 하시는 겁니다. 다 상대적인 거죠. 뭐 그 월세를 본인이 직접 내고 있는지, 대표로 맡고 있는 법인에서 내고 있는지는 아주 의문이긴 합니다. 대한민국 월세는 선진국 중에서 아주 낮은 편에 속합니다. 월세가 더 좋은데 왜 집을 사려고 하는지 잘 모르시겠죠? 아마 집주인한테 나가라는 말 들어보신 적 없어서 그런 것 같은데, 이번에 홍남기 장관님께서도 아주 혼쭐이 날 정도로 대한민국의 집주인은 아주 무서운 존재랍니다. 마지막으로 30억을 부동산에 깔고 앉는다는 것을 기회비용 상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일반인들은 30억이 없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를
열심히 하는 겁니다. 존 리 대표님, 투자 전략은 본인의 상황에 맞게 또 개개인의 상황마다 다르게 펼쳐야 합니다. 대표님은 돈이 많기 때문에 30억의 숫자의 시각에서 부동산을 바라보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를 아주 비하하고 비겁한 짓이라 이야기하지만 30억이 아닌 3억도 없는 일반인들에게 가장 안전한 투자가 바로 부동산 투자인 겁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투자법이 있지만 나의 투자법만 제대로 된 정답이다 라고 말을 한다면 그건 정말 포용력 없는 아마추어적 발상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럼 존 리 대표님,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그럼 전쟁이 터져서 존 리 대표님이 보유하신 모든 주식들이 휴지 조각이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때가 돼도 가치 투자라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오늘 내용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상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